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 김현정 지역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보고 선택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의 우리의 국익을 위해 솔직히 어디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안미 경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어.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내는 그 예.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치 외교, 진영 외교를 선언하면서 대놓고 이제 그 미국 편을 들면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 인태 전략에 편승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예. 이거를 지금 이제 포기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경제는 더욱이 수출 의존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미 경중 그전 해왔던 그런 그 실리 외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G7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대중국 봉쇄 전략을 쓰면서 뒤로는 오히려 중국과의 교역을 더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난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색된 중국과의 한중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그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현정 위원께 짧게 제가 추가 질문 드리면 최근에 사실은 경제 안보란 말이 몇 년 전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안보와 분리할 수가 없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등등 이 자체가 안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하신 중국과는 경제, 안보는 미국. 이게 여전히 유효합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이게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고 미국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 미국은 오히려 IRA 법이라든지 반도체법 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에서 만약에 동맹이라고 하면 한국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중국과의 교역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해 줘야 되는데 그건 또 제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NCND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략적 모호함이라고. 예.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 여당이 설득하는 노력들을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설득하는 노력의 근거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야당에서 예.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그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오히려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정 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반응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뿐만 아니라 좀 전에 김기현 대표도 예. 이게 뭐 삼전도의 국힘에서 삼전도의 굴욕이라든지 뭐 이안스카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하는데 예. 사실은 지금 이 중국 대사를 김기현 대표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한테도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그러죠. 예. 사실 한중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수출을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국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안 만난 거에 대해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야당 대표가 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 이런 비난보다는 오히려 지난 사드 배치 때처럼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든지 한학령이나 한한령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좀 말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굴욕적인 태도, 그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얼마 전에 그 일본 대사 초치했을 때 독도는 이제 일본 땅이라고 한 거에 대해 초치했을 때 일본 대사가 오히려 더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일본 땅 맞다고. 그럴 때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대통령실 도청한 거에 대해서 항의 한마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굴욕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실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야당 대표를 만나는 그 공간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중국이 왜 이렇게 한국 정부의 불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위해서 한국 기업이라든지 예. 뭐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이런 쪽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오히려 방점을 찍어야지 이렇게 부차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로 일색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핵심은 이걸로 보입니다. 총선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총선 출마 전화 많이 온다.
그러니까 본인 보고 출마하라는 전화가 많더라 요즘에. 그리고 평소 알던 사람도 만나면 항상 그것부터 물어보더라 나한테. 일단 뭔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뜻이 되죠. 그리고요 이 얘기를 남깁니다. 국가를 위해 할 일을 생각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요즘 고민이에요. 그럼 이거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지금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요겁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네 분께 OX 질문 바로 하나 드릴 테니까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병우 총선 등판 소리 나오는데 우병우 전 수석 총선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O,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세요. 들어주세요. 아, 세 분이 O고 두 분이 X예요. 아니 한 분만 X예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은 유일하게 출마 안 할 걸로 본다고 하신 분이 김현정 위원장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출마를 하려면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천은 누가 결정합니까? 뭐 국민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쪽 그 대통령실에서 예. 공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천을 허락해야 되는데 예. 과연 우병우 전 실장을 민정수석을 공천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한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TK 지역의 민심을 수렴하기 위해서 박근혜 예. 전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분들을 좀 이렇게 총선에 출마시킨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그 당시에 불법 사찰 혐의로 유죄 판결 받으신 분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그거를 사면 복권해가 그때 변호사 자격도 박탈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면 복권시켜서 이제 올해 초에 변호사 개업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 분이라서 과연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사면 예. 복권해줬다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공천을 주고 출마를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그 큰 비판을 받기 때문에 당에 결국 도움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결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공천이란 현실적 장벽이 있다. 이거는 이유를 좀 얘기하신 거네요. 김현정 위원장. 지금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계속 뭔가 음모론을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음모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행보 보는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좀 안타깝죠. 안타깝다. 예, 음모론은 정말 적절치 않은 발언 같고요. 예. 뭐 사실 이제 혁신위원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잠시라도 9시간이지만 그 혁신위원장 9시간. 예. 예, 수락을 했고 국민들은 여전히 지금도 민주당과 연계해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자연인 신분일 때 뭐 천안함 자폭설이라든지 뭐 예. 미국의 대선 개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무리 자연인 신분 때 한 것이라도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사퇴하신 건데 그 이후에 지금 당이 지금도 계속 내용 중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주장이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우리 당도 그것 때문에 지금 내용이 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의총에서 이제 빠르게 수습하고 있는 그래서 예. 뭐 그런 선임 배경이라든지 과정들도 설명을 좀 하고 후임 혁신위원장은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고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저렇게 자꾸 또 다른 논란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